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랑 작도를 할 때 색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보조지표는 크게 세 개를 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항상 켜놓고 있지는 않은데 이동평균선은 99, 200, 400 이렇게 세 개만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뭐 켜놓고 있을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온오프 기능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개가 RSI, 여기 위에가 MFI인데 MFI는 MFI 다이버전스 169번 이걸 사용하고 RSI는 총 3개인데 공개되어 있는 지표는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RSI 다이버전스 1643 그리고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라고 그 트레이딩뷰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RSI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지표는 총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추세선 작도할 때 참고하는 보조지표로 서포트, 레시스턴스, 다이고널 2157 이걸 사용하고 있고 매물대를 볼 때 사용하는 볼륨 베이스드 서포트 레시스턴스 존 9199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좀 보여드리자면 추세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메인은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놓친 게 있나를 볼 때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시간봉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시간봉을 이렇게 골고루 놓으면서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이렇게도 추세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을 때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제가 스스로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놓친 걸 있는지 조금 확인할 때 그때 사용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아까 말했던 매물대 보조지표는 저의 경우 6시간봉 이상의 프레임에서만 좀 신뢰를 하고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이 12시간봉에서 뭔가 좀 매물대가 많이 있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봉 이렇게 클릭을 하고 어디에 좀 매물대가 많이 끼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매물대의 피크 값을 찾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 저항을 좀 그어 놓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할 때 여기 구간에서 가장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용도를 체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올라오면은 여기가 저항이고 올라오다가 떨어질 땐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도를 할 때 이제 색상이 좀 제가 다양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취향인데 저의 경우에는 색상을 구분하는 이유가 보다 효율적으로 차트를 보기 위해서 색상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주황색은 가로 저항, 뭐 일봉, 주봉, 월봉의 몸통 라인이고 핑크색은 픽스드 레인지드 볼륨 같은 매물대 피크값, 파란색이 패턴을 구분할 때 사용하고 뭐 웨지나 이런 모양의 패턴을 구분할 때 사용을 하고 흰색 선은 지금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나 추세, 보라색 선은 CME 갭, 그리고 오래 지났지만 영향력이 있는 추세, 노란색은 정지할 만한 위치, 푸른색은 장기 추세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차트를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볼 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죠. 이 선이 무슨 선이지?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볼 필요 없이 제가 푸른색 선은 장기 추세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와 이어진 장기 추세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나 저항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처음 할 때 이런 색상 구분하면서 작도를 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트레이딩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좀 빨리빨리 여기가 지금 무슨 구간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을 구분하고 작도를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제가 생방송을 하다 보면은 무슨 보조 지표를 사용하냐, 그리고 작도에서 저 색상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화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컨트롤 알트 H를 누르면은 이 작들을 전부 하이드 시켜주는 기능인데, 작도가 안 되어 있고 보조 지표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트를 많이 봐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많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특히 차트를 처음 보시는 초보자이신 경우에가 더 심할 텐데, 막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보조 지표들이 많이 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돌려서 얘기를 하면 캔들을 아예 안 본다는 거고, 캔들을 아예 볼 줄 모른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캔들을 볼 줄 모르니까 보조 지표만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말 자체가 보조 지표랑 지표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 지표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캔들은 지표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캔들을 이해하고 나서 보조 지표를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서 쓰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나도 모르겠고, 뭐 어디에 그런 친절한 지표인 캔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보조 지표 쪽으로 의존을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엄청나게 많이 의존을 했고 그 과정을 이미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지표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보조 지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그것도 다 취향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저라면 보조 지표를 좀 제대로 알고 최소화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게 인터넷에 있는 짤방인데, 뭐 그 어떤 책보다도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짤방인데, 이거를 생방송 때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면접 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뭐 대부분은 뭐 부모님, 이순신 장군,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나는 당당하게 이소룡이라고 말을 했대요, 이분은. 근데 이제 면접에서도 이분이 또 동일하게 너 누구 존경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소룡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면접관들이 당황을 했겠죠. 그리고 막 웃으면서 왜 존경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무술인 이전에 철학적으로 존경한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물어봤겠죠. 이소룡 명언이 뭐가 있는데? 나는 1000가지 발차기를 한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한 사람은 무섭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지만 갖추고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의 중요성. 보조 지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5가지, 6가지 띄워놓고 캔들 하나도 안 본 상태에서 보조 지표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승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은 적은 개수의 보조 지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보조 지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면 좀 매매가 지금보다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RSI랑 MFI를 사용하는데 RSI가 보통 메인이잖아요. 생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이버전스를 제대로 알면은 좀,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정석적인 다이버전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더블로 걸릴 때도 있고, 이게 되게 변칙이나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냥 이미 다 나와 있는 차트에서 본인이 하나하나 보면 돼요. 뭐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때 그려질 때 나는 여기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숏인 줄 알았는데 더블, 트리플 이런 식으로 걸리네. 그럼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연구를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이게 다이버전스인 줄 알았는데 사실 크게 걸린 건 여기서 걸린 거죠. 이럴 때는 뭐 큰 프레임에서의 다이버전스와 비교를 하면서 보고, 다이버전스가 어떤 모양인지를 그냥 조금 외우시면은,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다이버전스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좀
이쁘게 먹을 것 같다, 여기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작도로 매매를 하는 편인데 이 다이버전스와 작도를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를 예상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추세선과 다이버전스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저는 보통 메인으로 합니다. 무슨 보조지표를, 그리고 많은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걸 보다도 한두 가지 보조지표를 좀 명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프랙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 나와 있는 이미 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해하고 본인이 리플레이 돌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물어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답만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질문하는 거에서도 이미 답이 나와 있고, 대부분 지금 3인칭 입장에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맨날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차트에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매매를 통해서 지금 단기간에 빨리 얼마,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돈을 벌고 싶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미리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겨우니까 건너뛰고 싶고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여기도 나와 있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됐어요. 프랙탈 같은 것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그거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지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기 전에 과거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본인이 공부하는 거를 먼저 하시다 보면은 본인에게 기준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추세선도 뭐 어떻게 그어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질문하지 마시고, 저도 몰라요. 그냥 과거 나온 캔들의 움직임에다가 죽어있는 차트지만 거기에다가도 그려보고 살아있는 차트에다가도 그려보면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보이는 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을 하면은 보다 좀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작도를 했는데 이 작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는 이제 그냥 답을 알려달라는 질문과 이게 지금 좀 제대로 친 추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 차트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세선이든 보조지표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어느 정도 내신 다음에, 그리고 어떤 프랙탈이 있는지 좀 외우시면서 차트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그리고 작도할 때 색상 나누는 기준, 좀 마인드셋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